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2011년 투자 열풍이 불었던 브라질 국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 때문에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브라질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잠시 후 재테크 쏙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하루 사이 농장 3곳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구제역 농가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 5일 이후 매몰 처분된 소는 20개 농장 1,213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디오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오늘 6.2% 하락한 3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디오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 경쟁 심화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의 변화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감소하고 또 고정비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와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콜마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6.0% 상승한 7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NHN 엔터테인먼트가 3일 연속 약세를 보이며 2.1% 하락한 5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페이코의 분할은 긍정적이지만 모바일 게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실적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2011년이었죠. 당시 국내에서는 브라질 국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10%대에 달하는 채권 수익률에 환차익 기대까지 시중 자금이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는 환 손실로만 원금이 반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재테크 쏙쏙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2011년과 2012년 그야말로 브라질 국채 광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국채는 2011년부터 국내 자산가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보통 이 해외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에다 환차익이 합쳐져서 수익률이 계산되는데요. 당시 브라질 국채는 10%가 훌쩍 넘는 고금리에다가 환차익 기대감도 상당했고요. 여기에 이자 소득, 환차익, 매매 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였습니다. 이런 매력 덕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만 6조 원 이상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조금씩 휘청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핵심 이유는 바로 환손실이었는데요. 브라질 통화인 헤와라가 2011년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5년 9월에는 이 헤알당 280원대까지 대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011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4년 넘게 받았던 이자를 모두 합쳐도 이 누적 수익률이 30%가 넘는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네, 채권 투자, 그것도 안전하다는 국채 투자인데 원금 손실 위험이 커져서 투자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헤알화는 왜 이렇게 가치가 추락한 거죠? 네, 이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워낙 길어지고 심해진 데다가 이 정부 관료의 이제 부패 스캔들이 더해졌고 네. 여기에 국제 유가 폭락까지 합세하면서
브라질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예. 이 시기는 또 이 달러 강세였었고요. 그러면서 해와라 가치는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작년부터 확 바뀌게 됩니다. 우선 이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호세프가 탄핵이 됐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와라 가치가 함께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재 해알 원 환율은 350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의 물가가 한 연 5에서 6%대에서 멈춰지면서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이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또다시 브라질 국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만 보면 이 브라질 국채 수익률이 상당하고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1년만 놓고 보면은 이제 무려 70%가 넘는 참 놀라운 이제 수익률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던 작년 3월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올 2월까지는 한 35% 이상, 이것도 역시 높죠. 3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1조 원대 자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로 몰렸고 올해는 벌써 1월, 2월인데 2월 첫 주까지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11년 당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겨우 원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가령 2011년 8월쯤에 이 10년물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고객을 보면은 작년 12월에야 비로소 겨우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브라질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이제 현재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또 해외화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래서 시중 증권사에 가 보셨다면 이런저런 설명을 듣게 될 텐데 네. 다 듣다 보면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워낙 브라질 국채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가 다 몰려서 이제 기대 수익률도 한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해와라 가치 전망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흐름입니다. 뭐 앞으로 더 급등, 폭등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전처럼 다시 급락 상황으로 돌아서면 해와라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둘째는 브라질 정치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조개혁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쓰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수는 달러 가치입니다. 이 미국의 달러화가 다시 엄청난 강세로 바뀔 경우에 해와라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채권 투자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2012년에도 그랬고요. 작년과 올해 다시 브라질 국채가 인기를 끄는 데에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한 몫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브라질 국채 투자는 비과세라고들 네.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바로 우리나라 이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정 때문인데요. 네. 이 브라질 채권은 이 조세 협정을 통해서 토빈세, 그러니까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이 세금인 토빈세가 폐지가 된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브라질 국채에서 나온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44%의 이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개인소득 과세 표준 5억 원이 넘는 분들은 이제 44%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존의 투자분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던 분들은 더 자금을 굴리는 그런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브라질 국채 투자해야 할까요? 끝으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현재 브라질 국채 수익률은 약 한 10%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근데 결국 포인트는 이 브라질의 통화, 해와라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까인데요. 과거 최악이었을 때가 해알 원 환율이 한 280원대까지 떨어졌었고 현재 35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다시 헤아라가 20%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2년간 이 채권 투자를 유지하면은 이자 수익만으로 원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헤아라 환율 400원, 5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완벽한 상황일수록 더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20%를 넘게 담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진입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은 이 헤아론 환율 한 350원 이하에서 진입하는 게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구두 개입으로 세계 통화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개입은 오는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달러 환율도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통화 시장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직전 달러가 너무 강해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강달러 발언에 이어 취임 직후 중국과 일본, 독일을 환율 조작국으로 거론하며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We know nothing about devaluation. Every other country lives on devaluation. You look at what China's doing. You look at what Japan has done over the years. They play the money market. They play the devaluation market, and we sit there like a bunch of dummies.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구두 개입입니다. As far as the currency devaluations, I've been complaining about that for a long time. 변동폭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발언이 있을 때마다 세계 환율 시장은 출렁거렸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위한 보고서를 내는 오는 4월까지 트럼프의 구두 개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계 통화 시장을 크게 흔들어 통상 정책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관심은 트럼프의 이딴 구두 개입으로 한때 1달러에 1130원대까지 주저앉았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변수는 2주일 정도 뒤에 나올 트럼프의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나 재정 관련한 정책 기대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40원, 50원에 대한 하방 형지성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보유 달러를 매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오늘 초콜릿 가지고 출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이 3년 만에 돌아온 평일 밸런타인데이라고 합니다. 2015년 밸런타인데이는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명절 연휴 직후 일요일이었습니다. 휴일과는 달리 평일에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들에게 우정의 초콜릿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대형마트 초콜릿 매출이 지난해보다 43%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할 때는 내가 먹는 초콜릿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흔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나라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물용을 구입할 때 쓰는 비용이 일반 초콜릿을 살 때 쓰는 비용보다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입 초콜릿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초콜릿 수입량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난해 수입액은 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29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이 균열에 강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 이름은 EH47 강제로 초대형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에 사용됩니다. 현대제철은 이 제품으로 선박 등급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이 보증하는 후판 인증을 취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8개 해외 선급협회 인증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출시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출시된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설이나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창구거래 수수료를 만듭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고객에 미치는 영향과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조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가 안전과 실용성을 강화한 소형 SUV 뉴 푸조 2008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화물을 최대 1,400리터까지 실을 수 있으며 트렁크에는 그물망을 달아 작은 물건 수납이 가능합니다. 교육기업 ST 유니타스가 미국 입시교육업체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하고 글로벌 온라인 교육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ST 유니타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 콘레도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린스턴 리뷰 인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